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민감한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했느냐.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단지 중국의 역사, 중국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시켰는가, 그리고 우리 반만년 문주에서 보여진, 그러니까 5천년 전에 문주에서 보여진 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동방 문명을 비롯해서 세계 현 인류 문명을 포태했는가, 그 자체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만 가지고만 해도 한 10물 강의에도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갑자기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을 한 두 달 동안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찍기만 하고 방영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제목을 제 이름을 여기서 중국 부객이 어떠냐라는 우리 성 대표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 이름 하지 말고 그냥 향림자의 중국 부객이를 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뽀개기 하니까 중국이 뽀개지는 것은 분명한데, 중국이 뽀개질 때 뽀개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부터, 좀 말이 좀 험하지만 작살이 납니다. 완전 뭉개진다는 얘기죠. 뭉개진 현상이 지금 도처에 보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약간 이제 때가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아니고, 근데 배가 약간 시장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김밥 한 줄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름을 쓰래요. 아니, 김밥 한 줄 먹는데 이름을 쓰라고요?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밉보인 인간들이,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지역 옆에 주변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그냥 말하면서 그냥 격리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나왔죠. 그런 현상을 보고, 문재인이 갈 때까지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적어도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제가 봤는데, 요즘 주요 강의하는 거 잠깐 보니까 양력 9월, 10월에 문재인이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한다. 심지어는 하야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른다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지 않는데. 자, 문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밉보이면은 그냥 코로나라고 확진하고 그냥 붙잡아 가잖아요. 격리시켜버리죠.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자, 하늘이 열리는 시간에, 하늘이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나는 낮이 좋다고, 난 남반 좋아, 그렇다고 해서 낮이 주야 창창 내내 그렇게 될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떨어지고 또 밤이 오게 되죠. 문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먼동이 트고 있는데 먼동이 트는 게 싫은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어둠인 세력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밝음이 싫은 거예요. 이 빛이 싫은 거예요. 부족하는 거죠. 이 왜 어떻게 부정했을까? 전부 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면서 이때까지 버텨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법조계, 또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전부 다 좌파들이, 거짓말 장애나, 좌파들이 하는 것보다 무슨 거짓말로 살아왔던 인간들이 다 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이것을 올바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너무나 모자라요. 그러면 누가 이 사태를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바로 천지죠. 천지의 기운으로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문재인하고 중공이 그것을 이를 벌인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세요. 내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요즘 전에 방송 얘기지만 우리 팬에 어디서 방송하고 보니까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김용산 기자가 하는 그 근대사 19세기 말부터 그때 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들으니까 물론 그때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은 너무나 구체적이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 아주 썩어 빠진 조선을 팔아먹은 게 누굽니까? 고종이에요. 근데 이런 고종이 자 2조 518년간 완전 역 같은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 개 같은 그 조선을 이씨조선을 팔아버린 고종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이건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해서도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은 지금 고종과 문재인 행태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이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완전 망치고 그리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쓰죠. 자,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약발이 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센 걸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가 그 자리를 내려올 지경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센 걸 불러드리겠죠.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북한과 중국한테 부탁을 하겠죠. 자, 지금 보세요. 그때 8월 18일 날 VOA 그 뉴스에 북한의 천연두와 탄저균이 탑재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죠. 자, 제가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심각한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천연두부터 퍼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주역을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이 9월, 10월에 양력, 그러니까 지금이죠. 9월, 10월에 문재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봉착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조만간에 어떤 천연두가 퍼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준비를 해왔고, 아주 이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분 중에서 한 두 달 된 분이 있습니다. 모녀가 같이 오시는데,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맨 처음 올 때. 얼굴 까먹고 이 모든 기혈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오시면 얼굴 참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해가지고, 등 뒤에, 간혈하고 신장혈인 쪽은 이제 기를 통해줬으니 기가 막 뚫리더라고요. 이제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아주 밝아진 모습, 아주 예뻐진 모습, 기가 잘 소통이 되면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예뻐지고 굉장히 환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자,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급박합니다. 급박한데, 그런 분들 한두 분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가서 굉장히 힘에 지쳤습니다. 지쳤는데 이제 침을 맞고 누워있으니 조금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안 풀려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 또 수행을 했죠. 수행을 하면 다 풀려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도 다 반드시 수행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보세요. 중국과 우리나라 지금 요새 태풍이 오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죠? 문재인이 하늘에 거역한 짓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 그게 아니라 지금 화기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이 화기를 잠재우지 않으면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화기를 늦추기 위해 가지고 비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천지는 반드시 아무리 그 기운이 숙살 기운 다 죽이는 기운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구멍을 열어놓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아주 재미있게 하는 윷놀이에 보면 다 알죠. 자, 윷놀이 그 뭐냐 도착 지점에 갈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구멍으로 들어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 구멍이 이 세상에서 현재 이때에 어디를 가리키느냐,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전부 다 자기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근데 제가 공부하는 저 자신으로서는 자 원시 반보라는 바로 가을 시대로 들어갈 때는 그 뿌리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하지 않으면은 그 제가 들어갈 목표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를 자 이제껏 공구가 공중이죠. 공자란 말 하기 싫습니다. 공구가 완전 비틀어놓은 그 비틀어놓은 역사를 받아서 역사를 기술한 사마천이가 그 사마천이 기술한 그 토대로 그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하다가 또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공자파리, 공구파리, 공구는 별로 안 파니 맹자파리, 주자파리 하면서 2조 518년 동안 백성들을 완전 억압하면서 내리눌리면서 그렇게 지탱한 왕조가 518년 동안 그게 2조 이씨 왕조예요. 이씨 왕조가 그런 불합리한 왕조였는데 어떻게 5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명청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소중화인 것을 자랑하면서 완전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거기에 속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트럼프하고 할 때 저 나라는 우리 속국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속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적은 게 누굽니까? 바로 이씨 조선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저희 이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고대 문자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동방 문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 인류 문명을 포착했고 한 엄청난 그 잠재적인 힘을 가진 족속인데 그 마음을 진으로 버린 것이 누굽니까? 바로 조선이에요. 이시조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고대사 강의할 때는 이제까지 고조선 임금에 대해서 천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단군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서 어디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이제 그제죠. 그저께는 여기에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디 다른 약속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죠.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강의를 할 때 4시간 반 동안 고조선과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4시간 반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4시간 반을 하면서요. 그냥 우리 이제 화수 강의는 계속 이렇게 고조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몸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몸을 만들게끔 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것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끼어야 돼요. 끼어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사실 이틀 강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촬영하고 또 하루 쉬고 강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예요. 무리인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좀 더 알게 고조선만 이거는 뭐냐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강의식이 아니라 강의 물론 강의겠지만은 특강식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고조선과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를 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고조선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그 이후예요. 자,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박근혜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발바닥의 때보다 더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문재인은 단지 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에 열리는 그 점을 가져갈 때 청소하게끔 청소할 대상이 누군가를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누구죠? 사람 죽을 때 데려간 사람 누구죠? 저승사자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 명단을 잘못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실수하지 않겠어. 저놈은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이것을 확연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공을 세운 것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자, 문재인이가 지금 어둠이 세력, 문재인이가 지금 세력을 얻고 있고, 모든 자체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문재인이가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 문재인을 통해가지고, 나도 문빠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개벽 신장이 불칼로 바로 헷갈리지 않고 쳐버립니다. 이것은, 그냥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 있고, 자,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상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이걸 보세요. 9월 2주, 9월 8일, 9월 9일에, 여기 이제 강의 들은 분이 뉘주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모, 이게 집자 독약집이라고 읽는데, 한축은 염제신농씨, 한축은 그분이 아드님인 대화주씨, 한 분은 그분의 그 염제신농씨의 따님이신 뉘조 할머니입니다. 근데 뉘조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거기에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냥 뉘조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뉘조 할머니 여기 누에가 있지 않습니까? 누에? 이게 누에가 바로 용이에요. 용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 뉘조 할머니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번의 강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에 거쳐가지고 아마 다 끝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요 특강을, 9월 달에 계속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 고조선에서 대한민국까지. 자, 대한민국은 이제 문재인에서 끝납니다. 문재인에서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느냐. 바로 몸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 말은 뭡니까? 자, 그럼 문제의 이유는 이 세상이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승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차원이 다른 세상에 적응할 수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몸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흔히 공부가 모자란 사람들 하면은 좀 이제 마음이 급한 사람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정도 와가지고 자기가 술을 부리게 되는데 그 술을 부릴 줄 알게 되면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건 어떤 공부하는데 하나의 그냥 약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서 어떤 공부를
자기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술로서 빠져버리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공부시키면서 그 세월 동안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특히 이 공부는 굉장히 겸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역을 보면 지삼경계가 있잖아요. 지삼경계가 뭐냐? 이 괴가 이 주역에서 제일 좋은 게 형통할 수 있는 괴인데 겸허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겸허해야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 겸허할 때 이 어떤 영적인 힘이 굉장히 확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9월 2일 날 토요타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저는 강의할 때 이 강의 내용에 한번 표만 보여주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강의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에 대해서 4시간, 아마 4시간보다 조금 더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질문 받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뭐 중간에 저녁도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기여를 뚫어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강의실에서 또 이제 우리 본부장이 문자 발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왜 저래 문재인이라는 어떤 개망나니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어떤 모자를 쓰고, 모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뭐 쓰고 이렇게 어떤 발광을 떨고 있는지. 자, 문재인은 한마디로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을 빌미 삼아서 발광을 떨고 있는 겁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다가 다 넘어간다. 자, 지금 넘어간다는 뭡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죽느냐? 차원이 달라지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선조들은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 하염없이 이동하면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떠났습니다. 아리랑. 이미 거기에는 완전히 선시적인 그런 엄청난 우주적 함의를 담고 있죠.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심리가 뭡니까? 바로 완성되는 시대, 가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시대에 와서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내 뿌리가 어디인가를 가지 못하면은 다 발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낙엽처럼 떨어져. 그냥 자연의 먼지로 화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시간에서 넘어가지 못한 영육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란 존재가, 어떤 사람은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다 죽는데, 같이 죽는데 어떠냐? 그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현실적인 삶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삶.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 온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여기는 바로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비명 때문에 학생 부군 지휘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이 현실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뭡니까? 마음을 계속 비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인 명예와 어떤 권력, 이게 탐하다 보면은 자기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어떤
힘이 굉장히 약해져. 개, 돼지보다 더 비천해지죠. 자, 지금 좌빨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보면은, 딱 보면은, 개, 돼지의 비유할인 개나 돼지한테 너무나 미안해요. 바퀴벌레 정도로 이야기해야지. 올바로 비유가 될지. 바퀴벌레도 비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물을 맨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자, 어떤 부분을 딱 보니까 제가 뭐 항상 성경책을 보면서 거의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나면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오늘은 이 지금 우리 그 살림이 너무 훼손됐고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나무가 많이 뽑혀졌죠. 그게 무려 260만여 그루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월드컵 경제 이거 나오게 한 6천 개 여기 나갔다네 6천 개 면적의 살림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이 있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가 뭡니까? 바로 동방의 땅, 이 한반도예요. 이것은 이거 누굴 가리키는가? 그것은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가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성급하게 이건 누구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왜 이마에 인치기? 살리기 위해서 인치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를 해하는 놈들은 이건 이미 이 명부책에 이미 기록돼 가지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전부 다 속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다 넘어가는 인간들이에요. 자, 보세요. 태양을 한다고 월드컵 경제 6천 개 면적의 살림을 훼손됐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보니까. 자,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데 전라도 지방에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번에 홍수로 아주 비가 많이 와서 섬진강이 완전 넘쳐 흘러가지고 완전 훼손이 많이 됐죠. 아마 이 태양광 한다고 살림이 이렇게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더 가속화된 거죠. 자, 그래서 살림을 해석하는, 자, 우리 나무에도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신이.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나무 신에다 뭐 제사를 지내고 뭐 고사를 지내고 막 이랬잖아요. 자, 이 나무의 신명이 굉장한 신들이에요. 그 목신들, 나무에 깃든 신들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럼 그 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태양과 왜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엿같이 만들어버린 이 행태를 보세요. 이건 차마,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자, 이걸 제가 물론 이제 그 컴퓨터에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이걸 작성하면서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살림인데, 어떻게, 나무 심은 이렇게 산을 가꾸었는데 이렇게 훼손을 해버렸어요. 왜? 누구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빨기 위해서. 자, 보세요. 중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이 완전히, 자, 미국이 치고, 미국의 그쪽 하늘이, 천지가 또 치고, 중놈들 발악을 하겠죠. 어떤 발악? 이놈들은 절대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항상 보복을 해요.
중국 영화 보세요. 항상 보복의 역사예요. 무슨 파가 무슨 파 해가지고 누구의 원수를 갚는다. 누구의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얘네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는 공산주의 이념이 이 화족들한테 엄청나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껏 민주주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등소평해가 개방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인민들이 자유에 대한 어떤 맛을 들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중공공산당에 가지고 아주 혐오감을 느끼겠죠.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음이 떠나면 하늘도 떠나게 되고 천지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을 유배고는 이미 한 500년 전인가요? 500년 전 500년 더 되겠죠. 그때 명나라 책사 유배고니가 2020년도에 중공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19세기 말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 열강들이 각축이 왜 일어나는 것을 읽게 되면 난맥 상태에 빠진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조선으로 이씨조선이 지속이 됐다면 이거는 이미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토인들보다 더 못 사는 그런 나라로 전락으로 계속 지탱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역사를 딱 보면 반반의 문자로 딱 봤을 때 동방 문명뿐만 아니라 서양 전 세계 문명을 포태했고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문화적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게 누구죠? 화족, 황제족이에요. 자, 황제족인데 근데 그걸 받았으면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시기심과 질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미움과 시기심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됐다는 얘기죠. 물론 화족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고 깨친 분들도 많지만은 그 사회적 어떤 구조 형태가 이제껏 개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던 족속이에요. 지금은 한 사람이 바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됐고, 사람은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과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한반도는 단지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만 바로 고조선의 유민들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고조선의 피를 받고 태어난 그리고 문화적 그 혜택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니까 항상 이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가고 싶은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린 전 세계까지 안 알려졌죠. 근데 19세기 이후부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거기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이걸 풀어보고 유불선 기독의 총체적인 전체 면을 봐야지 보입니다. 그리고 증산 사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은 문재인은 이 좋은 대한민국을 완전 망쳐버리고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고종이 대한민국을, 아니 조선을 망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합방을 하게 됐죠. 합방을 했는데 일본이 합방하고 싶은 것이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해가지고 영국이 종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소용돌이에 휘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요새 옛날부터 이제 강의를 했던 거죠.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용상 기자가 그 상황, 19세기 말에 어떤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시간이 나시면 꼭 그 방송을 보시면서 그때 상황이 그랬구나. 이런 상황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모르세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 한반도를 중심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명이 피어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작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에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인가 요즘 유튜브에 월간 조선 편집장이었던 김용상 기자가 하는 근현대사에 대한 강의에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잘 말하고 있다. 굳이 거기서 하는 강의를 여기서 다시 반복하기도 않겠지만 또 세세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다 그런 일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일련의 일들이란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고 했죠? 2조 때 맺힌 원을 푸른 해원이 장이면서 하늘의 영재들, 이 앞으로 오는 세상을 다스릴 인재들을 키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키우는 장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나라는 굉장히 멋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안 그랬어요. 한국구였죠. 한국.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마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대중 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지 않았는가 싶어. 아니 김영삼 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대체를 붙이고 싶거든요. 대한민국대로 만들지 않고 대한민국 조란민국, 조라를 조자 써가지고 조란민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김영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말장난 잘해요. 그러나 행동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계속 작당질을 해왔죠. 자, 그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 계세요. 자, 그 공부가 판 안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판 안에서 공부하는 뭡니까?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판 안에서 공부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판 밖에서 공부를 해야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도의 역사의 계보를 봐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참된 공부가 무엇인가, 우리 민족한테, 우리 족속한테 가르치고 있는 그 공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터질 병난으로 세상이 진멸 다 할진자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경제, 지경, 즉 다 망하는 운이 닿을 때 세상을 살리는 법방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남조선이었죠. 남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남조선의 인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조선이 뭐라 했어요? 남은 조선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말에는 기가 막히게 우주의 천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잘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역사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금문신고를 여기서 강의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와, 야, 지금 고조선의 언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구나. 근데 중국 놈들은 그 말을 못 써요. 자,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가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근거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뿌린 자가 거두리라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두는 것이다. 우리는 반만 년 동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즉 생각과 행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현재 중국을 이루고 있는 화족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갈등을 조장시켜오면서 항상 우리를 괴롭혀왔다.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문 씨는 화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문재인은 우리의 그 한민족의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염제 신농 씨족, 그러니까 이 동방문명과 현인류 문명을 포태한 염제 신농 씨족의 족과는 좀 다른 황제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 씨가 대통령도 문재인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다 대통령 다 염제 신농 씨족이었습니다. 문재인처럼 그래도 노무현이나 개대중이나 모두 그렇게 개판을 치지 않았거든. 완전 개판 치잖아요, 지금. 문 씨는 화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화족들 중에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지만 공산주의에 물든 빨갱이 화족들은 정말 개차반이 된다. 한마디로 인간 말종이다. 이제 갈 때까지 간 중국 놈들은 세상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세상을 다 자기네 수하로 넣으려고 1대1로 하다가 이놈들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앙심을, 얘네들은 남을 살아가는 그런 파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인간가 세상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네들이 좋아하는 남 뒤통수 때리는 병법으로. 그런데 그 병법이 아니라, 왜? 병법을 왜 못 씁니까? 이제 미국에 이건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쓰는 게 뭡니까? 병법이에요. 병병자 법자, 병으로 이 세상을 지금 보세요. 코로나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을 때 더 큰 것을 뿌리게 됩니다. 그걸 아시면 지금 내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병으로 속아진다. 그리고 다 넘어간다. 그런데 근본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 병이 피해간다. 그래서 여기서 반만전 문자로 쓰여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내용을 듣고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른다. 그냥 풀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알고 다시 우리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 더 알고 싶은 분들이 또 댓글도 쓰시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또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기쁜 거예요. 자, 이때까지 20 몇 년 동안 혼자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오면서 애들 가르치는 조금 더 줄이고 공부를 매진해 왔죠.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처럼 행복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 이 공부에 사람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몸이 열리는 거. 몸이 열린다는 뭡니까?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몸은요, 기혈이 통하면은 병 없이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혈이 막히기 때문에 장배에 병이 오는 거예요. 장배에 더 깊어지면 골수에 병이 오죠. 골수에 병이 오면 병 못 고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 골수에 있는 병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몸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댓글도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자료, 그리고 제가 다 풀어놓지 못하겠지만 그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다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내 자신의 어떤 자부심, 내가 누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면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병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무리 반만 년 전에 문자로 쓰여진 역사를 꿰뚫는 해안이 있어도 몸이 되게끔 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병을 피할 도리가 없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전 이제 여러 종교를 이게 이제 같이 섭렵을 했다는 좀 뭐하고 다만 이렇게 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태울주 계속 얘기하잖아요. 태울주. 그런데 그걸 맨 처음 접했을 때 접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태울주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란 말이 딱 있더라고요. 그 전에 신농시가 뭐죠? 고급문을 공부하기 전, 그러니까 20대에 그것을 접하게 됐으니까 신농시가 어떤 분인지 단지 한약방에 가는 이 소머리하고 사람 머리 몸을 한 그런 사람인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별로 그다지 왜 나온 자료가 없으니까 했는데 이제 신농시라는 분이 누구고 그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자신이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신이 마비인데 그것은 이제 다리 지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 이 공부가 몸도 좋아지게 하는 거구나. 물론 그동안에 어떤 운동도 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 공부가 어떠한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 이 공부가 진짜 사람들한테 권해줘야 할 공부구나. 그리고 이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다. 그래서 여기 오면 조금 이제 태울주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태울주는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 조상이 업보가 있고 그러니까 이 태울주라면 나쁜 기운 좋은 기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자리에 응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거 하다가 크게 다쳐요. 그래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닦고 마음을 순수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만듭니다. 왜? 뭘로? 계속 사고가 나게 돼요. 계속 사고가 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듭니다. 근데 절대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몸이 되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할 때 수행은 바로 태울주 수행을 말합니다. 자, 중공이 뿌린 신종 코로나19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앞으로 더 격상되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변종이 무섭잖아요. 이 변종이 또 어떻게 다른 변종을 바뀔지 모르지만 여기서 어떤 뜻을 또 첨가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런 살벌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몰랐을 뿐인데 이제 그것이 언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그 양태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당에 가면서 요새 다 이름을 줬는데요. 그거만큼 사람을 속박시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그날이 바로 지척에 있다는 것이다. 가을 숙살 기운이 내리치면서 거의 모든 인간이 예 없이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천일은 살아날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마치 윷놀이판에 보여주듯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마제와 강물 통과하는 출발점 시작해서 길이 많이 있잖아요. 몇 개 있죠. 많이 있다기엔 좀 뭐하고 몇 개 있죠. 근데 마지막 관문을 통하는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지만 도착하는 길은 도착점이죠. 하늘로 통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후천 가을 세상으로 가는 것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의 종교에선 그 나름대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가 그랬는지 바울이 그랬는지 그렇게 꾸몄는지 확인할 게 없지만 물론 이건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사기질 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선천 종교인 유불선 기독교에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종교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곧 새롭게 열리는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보다도 더 통을 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회가 되고 절이 되고 그리고 도장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수행과 공부를 해야 한다. 참. 아까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아까 이제 그분한테 이제 기여를 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여를 통하니까 이 손끝과 발끝이 찌릿하고 어떤 기감을 느끼더라고요. 몸이 막혔을 때는 그런 기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제 그런 감을 느꼈다는 얘기는 몸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고 이제 자신을 가지세요. 이제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더 많은 마장들이 달라붙어요. 그 마장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마장을 뚫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또 마음을 닦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이 방송에서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수행을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해야 그렇게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긴 시간들이죠. 저는 이것을 33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할 수 있는 사람에 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몸은 소리로 몸에 진동을 줌으로써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몸에 진동을 주면요, 모든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왔다가도 소멸되죠. 이게 참 그냥 소리로, 우리가 소리를 할 때 우리말 보세요. 목에서 갖다가 몸 전체가 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훔 해보세요. 몸 전체가 울려요. 자, 그렇게 그런 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그 음을 내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저번 시간에 유튜브로 제 방송을 듣는 것은 상관없지만 강의는 전주희 씨는 오지 말라는 말을 했다. 전주희 씨가 518년 동안 부린 그 해악은 어떻게라도 속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여기 오는 분들은 몸의 기혈이 막혀 병독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들이었다. 그런 몸의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없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막힌 기혈을 주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오기도 하지만 저는 수행으로 항상 그렇게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전주희 씨 분들을 풀어주고 난 뒤에는 반드시 거의 죽을 뻔한 사고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을 한두 번 겪게 되니 인간적인 마음에서 여기 강의 들으러 오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치우게 하는 일들이 천재에 거역하는 일이 아닌가,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조상의 엄청난 죄를 안 져야 돼요.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되죠. 조상의 죄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 왔다가도 뒤통수 쳐서 내보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증산을 가지고 증산을 빌미 삼아서 종교하는 데서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아주 그런 용어인데, 사실 그네들이 제대로 된 증산이라는 분을 가지고 종교 장사하려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신농시 역사에 대해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운이 제대로 돌게 됩니다. 이제 더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데, 이것은 뭐 제가 구태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여기에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건방진 말일 수도 있다. 네가 뭔데 하고 빈잔할 수도 있겠죠. 하고 또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아주 개차반으로 만든, 그러니까 보세요. 518년 동안 명청을 빨면서 그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많이 하는 그 중국 놈들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개, 돼지처럼 다룬 그 죄는, 그 악업은, 그 악업을 제가 받아서 넘길 필요 없잖아요. 저지른 악업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받으면서 풀어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그 능력 밖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또 우리가 흔히 공교수에 공부하는 사람 도통을 얘기해요. 자, 도통에 대해서 잘 알고 도통을 말한다고 도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통이라는 겸허해야 알아도 그냥 얘기할 뿐이고, 자, 도통은 몸이 되어지면 통을 하게 됩니다.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모든 종교하는 장사들이 말은 아주 굉장히 잘하죠. 아주 부드럽게 유창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행은 개차반이 많죠. 자, 사람의 행에서 기운에서 풍겨져 나오게 되어 있다. 마음은 안 되어 있는데도 말만 잘하면 필시 사기꾼이 되기 십상이다.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겸허하게 된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불경, 뭐 많이 반야신경, 법화경, 하여튼 경험을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적어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 글 중에 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부처님 당시에 살찬 이건되는 바라보니 석가모니에게 도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 지혜며 무엇을 수행자로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도란 항상 배우기를 좋아하고 옳고 그름은 스스로 실천하며 오직 보배로운 지혜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며 지혜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선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유리 인간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아니 문재인 유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 지금 그래도 이제 문학계라든지 법조계 그래도 긴다 난다 하는 인간들 전혀, 그러니까 속세 부려서 속세 어떤 굉장히 자기 어떤 이권에 이게 사는 인간들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인간들이죠. 덕 높은 사람이란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이치를 꿰뚫어 알고 순하고 조화로우며 어질고 명달하여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수행자란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과 악함을 끊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원대한 구도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자,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라는 법국에 나오는 말로 도를 권하는 자들이 또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자,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한번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준비한 그 고조선 강의 내용이 너무나 길더라고요. 그래서 얘 반으로 뚝 잘랐어요. 아무리 야만 미개 민족이라도 자기의 선조는 부족하지 않는다. 하물며 반만년의 역사 민족을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 역사 반만년 계속 얘기했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될 곳이 없으니까 당군 이런 허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당군은 하나의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그 어떤 이제 지체 이름이다. 몇천 년 단군 왕족 환인 뭐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제가 보세요. 말하면서 왜 우리 역사가 반만이라는 근거도 의심하지 않고 바뀔 수 없으니까 억지로 당군이나 허상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이걸 작성을 하면서요, 후퇴해요. 당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고조선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고조선 왕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당군을 빤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가를 짚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대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조선인, 자, 바뀔 수 없으니까 억지로 당군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조선인 또는 한국인은 자기 선조 대신 당군이라는 해계망측한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들어보지보다 못한 거짓 꿈을 했는데
이런 일을 자양한 것은 고려시대의 불교도 이런 김경명이며 이래는 정사인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보다 100년 정도 늦게 나온 사람이다. 정사인 삼국사기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당군을 끄집어내어 마치 삼국유사가 정사인 것처럼 당군 만세를 부른 것은 무슨 심사에서 그런 것인지. 자, 근데 당군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같이 이야기할 말을 건네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당군 이야기가 안 나오면 입에 거품을 하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정당성이 이래이러다 말하면서 나 진짜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건 당군에 빠져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얘기하니까 사람 이렇게 불러놓고 이런 얘기 하라고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내가 공부하던 곳인데 거기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서 얘네들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빠는 애들은 공부가 모자르니까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언어가 안 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은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버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억지만 주장하는 인간들이에요. 자, 삼국유사가 정사인 것처럼 당군만세를 부른 것은 무슨 심사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반만년 문자인 고군문이 섞여 나왔고 고군문이 나왔죠. 그 당시의 문제 만약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것을 고조선의 역사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못했죠. 물론 근문식을 봤어도 물론 그것을 그 오제본계에 나온 그 역사 인물들이 바로 고조선 왕조다. 고조선 왕조의 인물이라고 제시한 것은 바로 조남자 선생님이었고 바로 그때가 오제본계에 나온 그분들의 그때가 바로 조선이었다 하는 것도 글을 풀이하면서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을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자, 중국 땅에서 칼세조가 나왔죠. 거기엔 고조선의 왕가의 족보가 적혀있는 계보예요. 그런데 첫째 칼에서는 거의 6명이 확인이 안 돼요. 누가 없앴습니까? 공구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정당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논어의 한마디 구생카웨라 뒤에 나오는 사람이 두렵다. 안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양심에 찔렀는지 구생가해란 말을 했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방 문명을 재정리한 사람과 좋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공부하다 보면 천하의 나쁜 놈이 공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련이 말하고 있는 당군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고군문은 보여주고 있다. 바로 당군은 순임금을 말합니다. 그럼 이련이가 삼국유사의 당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이련은 고구려 근데 삼국유사를 제대로 읽고 당군을 이야기하는지 아마 삼국유사를 제대로 읽고 당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련은 고구려 건국주인 주목을 당군의 아들이라고 했으며 그 당군이 요와 더불어 같은 때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나이가 1048세이고 제 연수가 1017년간이었다고 했다. 이 당군 빠는 애들이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당군 왕조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에 거짓말도 보태죠. 그렇다면 주몽이 BC 2300년대에 요란 인물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임이 고구문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이련이 말하는 당군 주몽의 아버지와의 요한은 1200년간 시간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요와 더불어 같은 때란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 주몽이 아버지가 만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성의 아버지 누굽니까? 바로 신농시, 염제 신농시 그분이에요. 거짓을 꾸며도 말이 되는 거짓을 꾸며야 했을 것이다. 자, 요건 계보죠. 요 계보는 요가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 고조선 왕 요거는 제가 이제 고조선 강의할 때 그냥 근본시공 강의할 때 저보고 이제 거기 들어오시는 분이 아이 그러지 말고 계보를 하나 만들고 그 계보를 보면 그래서 계보를 만들면서 고조선 왕 계보를 이렇게 만들게 됐죠. 자, 요가 누굽니까? 요가 요 사람이에요. 요분 요분이 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고 고신 씨가 무일급 초소하고 낳은 아들이 요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중계씨는 누구냐? 저는 고양시가 목의 칭씨죠. 이분하고 또 자격인첩이 이 사람 나타나지 않아요. 자격인첩의 딸이 중계씨예요. 나중에 중계씨가 해가지고 중계씨하고 여우하고 삼호신하고 삼호신하고 삼호무가 모유해가지고 순임금을 죽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 사실이 다 나오고 이런 사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동사 감목, 이게 안정복이 쓴 거죠. 이처럼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었으랴. 고개에 나오는 환인재석이란 칭호는 법화궁에서 나왔고 그 밖의 칭호도 다정들 사이의 말이니 신라 고려 때의 이교를 숭상하였으므로 요새 이교 뭐냐 동사 감목에서 안정복은 조선 때 사람이니까 유교 외에는 다 이교예요. 자, 지금 마치 기독교가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이단 종교를 안 받듯이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게 극단적으로 흐릅니까? 너무나 편협하게 이렇게 봅니까? 전체적인 보는 공부를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 사실을 알고 있으면 유불선 기독교를 전부 다 마음에 품게 되고 자 너그럽게 이런 거구나.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계를 풍미했구나. 이것을 아주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폐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반은 최초의 당군을 비판한 수남 안정보의 말이다. 그러나 당군이 맨 먼저 났으니 그 사람에게 신성한 덕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따라서 조작해서 군으로 삼았을 것이다. 예전에 신성한 이가 날 적에는 워낙 무사람과 다른 데가 있었으나 내가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일체 취하지 않은 것은 그릇된 것을 답습하여 온 고루한 벗을 씻어버리고자 하는 까닭이다. 9월산에 삼성사가 있어 승국부터 본조까지 환인, 환웅, 당군을 제사하는데 당군을 제사하는 것은 워낙 마땅하거니와 환인, 환웅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제거하여야 한다. 올바른 귀신이 아닌 것을 제사한다. 제가 만약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 강의할 때 4, 5일인가 자 중국에서 말하는 환인, 환웅, 당군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강의를 하다가 너무나 엉터리는 아니죠. 이야기가 너무나 그 길고 황당한 이야기라서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제거해야 한다. 올바른 귀신이 아닌 것을 제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기주 동부 땅에 동이가 살았는데 요의 덕이 널리 입혀지매 모두 귀하여 그들이 피복을 동무로 바쳤다. 순이 섭정할 때 유주, 영주 두 고우를 두고 동이들을 여기에 붙였다. 수남은 이어서 요순 때 덕교가 점점 퍼져 귀하는 동이가 더욱 많아지므로 기주 동북이 땅을 유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요화 이서의 그곳이고 청주 동북 바다 너머의 땅을 영주로 만들었는데 지금이 요화 이동이 그곳이다. 성인의 정치는 덕을 힘쓰되 땅을 넓히는데 힘쓰지 않았으니 이는 아마도 후세의 기미주와 같이 오랑캐를 메워두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것이다. 라고 하고 이어서 하우가 즉위하여 제후를 도산에서 조회시킬 적에 당군이 아들 부르를 보내어 들어가 조회하였고
상나라 무정 8년에 아사대에 들어가 신이 되었는데, 자 보세요. 자, 하나라 이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가 있었죠. 근데 하우가 상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을 썼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얘가 단군이 아들 부르가,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저 거짓말 같이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니는 1017년간이었고 수는 1048세였다고 한다. 또 이어서 단기우세 스인들어 갑술 67년 BC 2267년 당국에서 태자 부를 파견해서 도산에서 우사군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가 우행시수법을 전해야 주기 위함이었다. 고 기묘하게 기술되고 있는, 자, 우리가 고급문, 그러니까 근문식으로 공부하다면 도산회의가 나와 있어요. 도산회의는 바로 순임금을 주기 위해 모여 음모를 짜던 회의며, 하우가 어머니인 중계씨와 하우의 배우자인 여화씨가 유신을 맡겨, 유신에게 뭡니까? 그때 모계자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장자한테 왕위를 정하는 부계주로 바꿨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여자들이 더 싫어했어요. 사회가 왕위를 다시 모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순임금을 죽여버립니다. 하우시가 모의하여 단방 순수를 떠난 재순을 공격하도록 명령하는 회의를 했는데 바로 이 모의가 이른바 도산회의다. 자, 역사적 사실하고 전혀 딴판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 문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반반의 문자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거짓말 했어요. 한마디 말해가지고 당군을 빠는 아이들은 정신병자는 얘기예요. 당군 빠는 애들하고 문재인하고 이꼬르예요. 이꼬 똑같아요. 자, 오늘 고조선 역사는 여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좀 보겠습니다. 고조선 역사가 놀라서 보게 되었고, 또 단편적인 사람이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요즘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요. 향림전이 중국 보기를 등에 업고 은근히 기독교 보기를 하는 것 아닌지. 자 보세요. 등에 업고 은근히 기독교 보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당연히 뽀개십니다. 왜? 여름 한철에 나왔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되는 세상에 기독교는 그냥 한편에 아주 쓸데없는 쓸모없는 휴지처럼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뽀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 뽀개에 의해서 중국 뽀개질 때 왜 이렇게 뽀개지느냐를 어떤 선동하고 모략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해석책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동양학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동양학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니까 성경이 엄청난 우주의 어떤 천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야기를 못해요. 왜? 동양학에 대해서 이런 어떤 관심보다 어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뽀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강의는 빨갱이처럼 선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전 문자에 적혀있는 사실과 이제껏 흔히 먹물 좀 들어간 인간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종교란 틀 속에 자행된 온갖 거짓을 밝혀내는 것이고, 인간이 사고가 미쳐냈을 때 그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해 나온 수단인 종교가 지금 오고 있는 시간대, 자 보세요. 물리학자들, 자 서양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박물관 화가가 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무식해서 그럴까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 사고가 틀어져,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허구란 얘기죠.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한반도에서도 우리 남조선에서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도 많습니다. 이건 허구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본
어떤 동양 사상에서 본,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의 목사들이 쓴 책을 보세요.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새 목사들이 말하는 서글픈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아주 멉니다. 자, 그 인간을 가르치는 여기 이런 효용다고 없다면서 말하기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선천 종교인 유불선 기독교 자체가 곧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례 열린 세상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한마디로 천리나 예수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할 때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기독교는 여름 한철, 자 여름에 특화된 그 특징이 뭡니까? 만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이 인류를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된 종교입니다. 그걸 아시죠? 너무나 그 이 한철에 그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투쟁과 갈등이 있었죠. 투쟁과 갈등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이 생각을 발전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에 항상 이 말이 있잖아요. 싸워야 큰다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맨날 싸우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되면 크면 덜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 성숙한 가을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종교에 예속돼 가지고 보면 이 강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름 한철 풍미하기 위한 나온 가르침이고 이제는 가을 세상에 오는데 기독교가 무슨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인가도 알아야 한다. 또 기독교 구약을 보면 바로 그것이 고조선 역사라는 것을 읽을 줄 아는 정도의 알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들이나 일반 사람들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래서 판밖에 공부를 해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향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8월 15일 이후로 멘붕 상태로 죄인 취급으로 지옥 같은 나날에서 오늘로 그나마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때 문재인의 하는 행태, 문재인의 행태에 거의 너무 이끌리지 말고 거기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미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미 낙엽 떨어지지 아주 비참하게 떨어질. 자, 문재인이 어때요? 지금 너무 해온 짓들이 죄악이 많기 때문에 문죄악. 자, 죄를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오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게 돼요. 그 발악이 사람들을 옥죄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문재인이 지금 마지막 그 임기 다 되는 날까지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될 때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죠. 자, 어떤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다리세요. 물론 그 기다림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냥 편하게 마음 먹으면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문재인 이후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없는 국민을 협박을 하는지 비상식이 난무하는 작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마야 세계예요. 다시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여 선생님 몸 보존하셔요. 고맙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는 마음과 정신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항상 고대하는 시간. 또 향여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는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토요일 안 나가고 일요일 날 오전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어제 우리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늘 방송 들으니 몸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좋았던 분이 조금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보니까 좋아지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좋아집니다. 절대 안 좋아집니다. 선생님 너무 생각이 많아집니다. 강의 잘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 이제는 끝판인데요. 끝판은 이제 자기가 살아온 어떤 생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또 그리고 앞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변모해야 되는가? 자, 이 세상에 자기가 변화되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 자신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이분은 저기 영종도죠. 거기에서 3시간 동안 차가 막힐 때 3시간 동안 운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고맙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용인에서 오시고 한 2시간 반 동안 찾아오시고 너무나 고맙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죠. 너무나 고마우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고마운 댓글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향미화 선생님이 강의를 듣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첫 강의부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57세로 외고로부터 5대째 기독교인이며 저로부터 3대째 모태신앙 가정입니다. 하지만 친가로는 윗대에도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며 증조모님과 조모님 두 분께서도 역술가이시지만 그분들을 한 번도 숨기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당당하게 존경받으셔야 할 저희 조상님이시지요. 저의 삶에서 풍요한가 나올 수 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의심하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기도하고 묵상할 때는 영적으로는 기독의 섭리를 받고 응답받으며 육적으로는 꿈에서 음성과 모습 현상으로 현몽하시는 조상님들의 은덕을 종종 체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제 인생의 해답을 고조선으로부터 찾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첫날부터 바로 귀가 열리고 생각이 바뀌었으니 모든 것은 필연으로 이어지는 우주의 섭님은 깨닫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몸 공부, 마음 공부해야 할 때 마땅히 만나야 될 분들은 만나게 된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저도 역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저 만나게 된 게 아주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류 세상에서 하늘이 필요로 하시는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제 기도책에 기록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 오시다가 손녀를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요새 못 오시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대신에 이렇게 좋은 댓글을 써줘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뵈니 참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좋습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몸은요, 제가 이제 전에 강의할 때가 굉장히 몸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강의하면서 또 치료를 해주고 하니까 세 번째 이어서 강의할 때는 방송 강의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은 어떻게 조절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요새 몸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서 그래서 또 이제는 그래서 강의 한 타임을 예전에는 우리가 낮에 하고 밤에 또 했거든요. 저녁밤에 하고 오후반 하고 또 저녁반 했는데 저녁반에는 제가 너무 힘들다. 집에 가서 그 강의를 하다가 아주 집중하게 되면은 집에 가서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한 2시간에 수영하다 잠 오고 늦게 자 빨리 자나 한 6시에 또 일어나서 또 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반은 강의를 폐하고 이제 폐해도 토요일 날 강의를 하면 다 되겠구나 싶어서 강의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토요일 날 강의는 너무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도 많은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오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요거 오시면은 좋을 겁니다. 같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기대하고 오시지 마시고 하다 보면 자 알면 아는 것만큼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성의껏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